안녕하세요. 부부 상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부부 상담 모델 일곱 번째 해당되는 정서 중심 부부 치료 모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정서 중심 부부 치료 모델은 영어로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 EF 라고 그렇게 표현을 주로 합니다. 정서 중심 부부 치료는 스잔과 그린버그에 의해서 1982년경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스잔은 그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 정서 중심 이모션 포커스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일반적인 치료나 그 개념들이 이성 중심, 인지 중심이었던 데 비해서 정서 중심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강조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 또는 관계만 강조하던 특별히 그 이성과 행동을 강조하던 이론에서 벗어나서 관계 회복 과정에서 특별히 정서, 이모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이제 이론으로 기초를 마련했는데, 물론 정서 중심 부부 치료도 한 적어도 3개 정도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베이스로 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또 이렇게 시작된 이론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EFT,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 EFT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경험적 치료, 경험 치료, 일반 체계 이론, 가족 치료에 주로 나타나는 일반 체계 이론에 기초한 체계론적 가족 치료를 통합한 개입 이론과 성인 사랑에 적용되는 애착 이론, 이 세 가지 경험적 입장과 체계적인 가족 치료 그런 이론, 그리고 애착 이론, 볼비의 애착 이론이죠. 물론 성인 애착 이론은 다른 분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또 발전이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적 접근에 가깝고 행동보다는 상호작용 형성과 친밀한 경험에서 정서와 정서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정서 중심 치료 모델로 이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성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감정, 정서의 치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서가 치료되지 않으면 마음문이 안 열린다. 정서가 해결되어야지 결국 깨끗이 마음도 행동도 생각도 바꿔진다. 이런 관점에서 접목이 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요 개념들을 몇 가지 보면 이제 불안적 애착 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갈등을 많이 겪는 것이 어릴 때 이제 애착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애착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부부가 서로 불안정한 그 애착 유형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처, 아픔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정서 중심 부부 치료는 이 애착을 고치고 애착을 변화시키고 불안정한 애착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 애착 유형을 크게 나누면 애착 불안 유형과 애착 회피 유형으로 이렇게 먼저 나눠보는데 애착 불안 유형은 거절 당하고 또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또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런 유형이라고 본다면 애착 회피 유형은
친밀해지거나 또는 의존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하고 힘든 회피하는 그런 유형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불안정 애착 유형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부부 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이해한다면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내적 작동 모델은 인간이 유아기나 아동기에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어떤 모델, 표상, 태도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어떤 내적인 작동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네 가지 인간의 내면 속에 만들어지는 작동 모델이 네 가지인데 안정형, 거부형, 집착형, 두려움형. 안정형은 그래도 건강한 유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타인이나 자신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유형이고 거부형은 자기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낮고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이 높지만 반대로 집착형은 이와는 또 다르게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대 유형이죠.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자기 내면적인 불안이 표상이 아주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두려움형이라는 것은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유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어떤 작동 모델이 인간에게 각 개인마다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애착 관계 유형과 결혼 관계에서도 결국은 배우자를 만날 때 이런 애착 관계 유형과 어떤 그 서로 대조되는 또 필요한 결핍된 그런 유형이 만나지만 결혼 관계 안에서는 결국은 갈등을 더 크게 만들어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심 치료, 정서 중심 치료에서 핵심은 이런 애착 유형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행동 반응이 바뀌고 변화되도록 그래서 관계 유형이 관계 방식이 바뀌어서 좀 더 개방적이고 공감적이고 또 건설적인 그런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부부 중심 치료, 정서 중심 치료의 핵심 내용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상호작용 고리라고 했는데 부부간에 짝을 맺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만한 그런 고리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투적과 위축 그런 관계 유형이 있고 위축 관계 유형이 있고 공격 관계 유형이 있고 복합 유형이 있다.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위축과 추적의 관계 유형은 요구가 어떤 심한 배우자와 또 위축된 배우자 한쪽은 공격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한쪽은 위축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위축 유형은 배우자에게 접근을 거부하는 것, 서로가 접근을 잘 못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공격 유형은 위축형이 이제 계속 당하고 위축되어 있다가 분노를 하면서 공격하게 되는 그런 공격형들이 만나는 것이고 복합 유형은 불안과 회피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불안을 만들어내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주요 개념이 애착관계에서 어릴 때 애착관계에서 실패하고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부부간에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부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애착관계 유형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먼저 1차적인 목표는 부부의 경직되고 패턴화된, 아주 형식화된 상호작용 태도의 이면에 있는 불완전한 애착과 정서 반응에 초점을 두고 경험들을 재처리하고 상호작용하도록 해서 재조직하고 부부가 안전한 결합을 형성하고 또 연결감을 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불완전한 애착을 다시 재조직, 재처리해서 안전한 결합을 형성하고 연결감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1차적인 정서중심 부부치료의 목표다. 그리고 2차적인 목표를 본다면 2차 목표에서는 부부가 보다 안전하게 결합하여 협상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상호작용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부정적인 고리는 끊어버리고 건설적인 그런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애착을 통하여 안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2차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잘못된 왜곡된 또 부정적인 애착 고리를 건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래서 정서가 치료가 되고 감정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 때 이런 문제가 극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을 보면 우리 굉장히 핵심적인 요약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상담 과정과 기법에서 보면 이것은 부부 중심, 정서 중심 부부 치료는 치료 과정을 크게 3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1기, 2기, 3기. 그러나 단계는 9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1기는 치료적 동맹을 먼저 형성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 고리를 평가하고 그것을 어떻게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1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기는 이제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인데 1단계는 동맹을 형성하고 안전한 애착 형성을 방해하는 내적 경험을 평가하는 것. 2단계에서는 문제 관련 상호작용, 부정적 상호작용 고리를 분명히 확인해 주는 것. 그래서 1, 2단계에서의 주요 기법은 반영하고 인정하고 재구성하고 총알바지처럼 그렇게 받아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1단계, 2단계 제1기에서 3단계, 4단계에서는 상호작용 속에 숨겨진 정서에 정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서를 숨기고 있는가, 어떤 정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4단계에서는 문제를 부정적 고리에 숨겨진 정서, 애착 욕구의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고리를, 부정적 고리를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3, 4단계에서의 주요 기법은 인정해 주는 것, 관계적 반영하는 것, 질문 기법, 강조, 공감적인 추측, 재구성,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부부가 새로운 부정적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정서가 풀려날 수 있도록, 정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기에 들어오면 치료 과정의 2기는 이제 5단계에서 7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5단계에서 7단계 정서 경험에 접근하고 정서의 재구조화, 틀을 새로 세워나가는 거죠. 핵심적 정서와 애착 욕구를 깊이 인식하고 핵심 정서에 뭐가 골고루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욕구가 뭔가 인식하고 교류의 정서 경험을 확대시키는 그런 5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단계에서는 배우자 상처를 알고 그 정서를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 7단계에서는 애착 욕구와 정서를 표현하여 관계 회복을 위한 태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재조직하는 그런 단계인데 5, 6, 7단계 주요 기법은 환기적 반응, 강조, 공감적 추측, 질문,
재구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 교재를 통하여 잘 우리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치료 과정에서 3기인데 안전기지 강화와 통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8단계, 9단계까지가 마지막이죠. 8단계 과거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촉진해주고 9단계에서는 애착 행동과 반응, 태도를 강화하여 긍정적 고리 형성을 꾸준하게 유지해 가도록 그렇게 돕는 것을 과제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상담자의 우리 역할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담자는 정서중심 부부치료에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은 부부간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불안, 두려움 같은 정서를 변화시키는 역할, 그런 것을 하는 거죠.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정서를 변화시키고 변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애착 욕구를 전달하는 패턴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어떻게 애착 욕구를 드러내고 전달하는지 일정한 패턴, 잘못된 패턴을 고쳐주는 거죠. 서로 욕구와 애착 관련 정서를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적재적소에 적절한 치료법, 기법을 잘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능적, 역기능적 애착 관계를 명료하게 시정할 수 있고 부부가 상담 목표에 합의하기 아주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배우자의 정서적 상처를 이해하기 쉽고 불화부부의 반응을 재구성하기가 아주 용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효과가 정서중심 부부치료 모델에서는 아주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한계점, 정서중심 부부치료의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한계점, 제한점을 보면 부부 중 한쪽이나 양쪽이 사랑이 식어서 이제 도저히 우리는 회복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정서가 있어야 되고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격 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약물 중독, 폭력 문제 등을 가졌거나 원가족이나 성장기에 애착 손상이 아주 심각한 경우, 그런 경우에 성격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정 관리라든지 정서를 잘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정서가 회복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좀 힘이 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생활 방식이나 또 가치관, 종교 같은 중요한 주제에 서로 심각한 대립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접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마다 한계점이 있고 제한점이 있기 마련인데 정서를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서중심 부부치료는 어떤 이성의 기능보다는 정서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서로 틈이 심하게 나 있을 경우는 정서가 잘 회복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정서중심 부부치료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각 이론에 있어서 특별히 해결 중심이나 또 그런 임하고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좋은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심의 이론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데 비해서 또 현대의 이론들은 단기적인 해결 방안을 찾긴 하지만 단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층적인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간격이 어려울 때는 해결하기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론들의 각 특징과 장단점을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에서 우리 정서중 신부부치료 모델을 보고 두 번째 타임에서 가트만의 부부치료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